네, 이제 마켓 진단을 해볼 시간입니다. 한숨 좀 돌려가도록 하죠. 개장 초반에 조금 왔다 갔다 그랬는데, 지수는 이제 낙폭을 조금 더 줄이고 있고요. 조정폭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변화가 다시 나타나고 있네요. 규모는 작지만 순매수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NC소프트, 삼성 엔지니어링, KTNG, 아모레퍼시픽, KT, 삼성 SDS, 현대중공업, 롯데케미칼, 이런 순서대로 외국인 순매수가 쭉 깔려지고 있네요. 자, 마켓 진단을 듣기 위해서는 IBK 투자증권 서동필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01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2015년 타이틀은 나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 위기는 기회로. 어떤 말입니까? 이제 2015년 들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내년 1분기쯤에는 기준금리 한 번 더 내려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면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통화정책이 엇갈리게 되면 자금 유출도 일어나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2015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걸 위기라고 본다고 하지만 과거 전례를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통화정책이 엇갈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구간에서도 오히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 이후에 주식시장의 모양새는 좋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미국이 통화정책을 좀 강하게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2015년도 연간 전망 자료를 지금 내셨는데요. 헤드라인 제목이 Reminiscence of 20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 어려운 용어를 써주셔가지고 2004년도의 추억? 예, 2004년도의 추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이한 통화 정책을 가져갔던 시기가 바로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미국은 6월부터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2004년도 8월 달에부터 해서 2번 정도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준금리를 통화 정책을 따로 가져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는 더 올라가니까 자금이 미국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훨씬 더 혼란스러울 거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던 거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조금 좀 시끄러웠습니다. 마찰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오히려 금융시장 훨씬 더 안정화되고 원화도 약세가 아닌 강세로 흘러가고 주식시장도 조정이 아닌 강세의 시작 국면이었다라는 점을 되돌이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2004년도를 반추해 봤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하나 없애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기준금리 올리는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04년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작성한 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상대를 알아야 내 자신을 알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이야기는 조금 해주신 것 같고 나머지 우리한테 좀 껄끄러운 상대가 있고 일본이죠. 예. 그밖에 유럽은 지금 정신없고 중국은 우리가 이제 친중국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한테 또 까이는 거 아니야? 이런 속된 말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중국, 일본, 유럽 상황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라별로 이제 조금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2013년도, 2014년도 얻어먹을 것도 없었고 또 크게 또 우리의 뒤통수를 친 일도 없었는데 2015년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의 레벨은 가장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성장의 둔화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마다 일정 수준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지 경기부양책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빌 언덕으로 삼지 않는 것이 더 심리적으로 또 투자 수익률 관리에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엔화가 급격히 또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당장 12월 달 중순에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가 정말로 성공을 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또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푼다고 했지만 이것으로써 일본의 경제를 되돌릴 수 있느냐 상당히 물음표가 많습니다. 그러면 엔화는 조금 더 약세를 간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불편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럽은 상반기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반기에 가면은 도움을 주는 쪽으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 연초에 양적완화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까지 합세가 되면 그래도 경제 성장률은 다른 나라보다는 하반기에 가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고비만 잘 넘기면 하반기에 가면은 유럽은 우리나라에게 좀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전반적인 모양새가 흘러갈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스스로를 좀 평가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네. 증시 자체에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면은 답답하고 답보 상태,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스스로를 평가할 때 경기도 안 좋다라고 매번 구두로 얘기하고,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무력감과 자괴감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눌려버리고 이렇거든요. 네. 실제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뭐 주가 지수라는 것이 이익을 반영한다라고 보면 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힘든 건 맞습니다. 2010년 이후로 11년, 12년, 13년 3개년도 연속으로 이익 수준이 감익이 됐고요. 지금은 올해 2014년도도 아주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조금만 삐끗하면 14년도 실적도 3년에 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4년 연속 이게 감익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지수가 여기에 있는 것도 2014년도 참 수고했다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좀 아슬아슬한 구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잘 방어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뭐 지금 그렇게 낮아서 눌려 있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익단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제 상황은 체감하는 것과 수치상으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 3.5%, 3.8% 정도 성장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체감 지수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이 수치와 체감의 괴리, 이거를 이겨내는 것이 올해 말 또 내년 상반기까지의 숙제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신조어로 이제 그 천수답이라고 하는 뭐 가물었을 때 하늘에 비만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이 용어가 변형이 돼서 천미답, 천외답 이렇게 합니다. 천미답은 뭐 미국만 바라보고 네. 있고 천외답은 외부 내지는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고 외국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예. 이렇게 하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매번 단순화된 시장입니다.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고 오늘도 뭐 조금 사는데 주가는 내리고 있는데 낙폭은 또 줄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무엇일까라고 서동필 팀장께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짧게 보면 연말까지는 외국인은 주식 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 관련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2%대고 대부분의 금리가 2%대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한 달 반 남았다고 보면 한 0.3% 정도 수익이 나는데 배당 수익 아무리 나빠도 1%라고 보면 배당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외국인 관련된 수급은 연말까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를 통으로 조망해 봤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공이 같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산 주체가 누구였냐라고 보면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자금이 이 투자 대상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겠다. 그리고 해외 주식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일본의 자금 그리고 중국의 자금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자금들의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늘 그렇듯이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주식시장의 지수를 마냥 하늘로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좀 쌀 때 들어왔다가 비싸다 싶으면 팔고 이런 것이 반복적인데 적어도 내년에 이익은 올해보다는 좋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큰 틀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시장을 떠나느냐 들어오느냐 이분법적 논란을 본다고 하면은 나가기보다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우호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선제적인 조건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의 외국인 자금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개별 기업들 기사 보면은 이 자금난에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은 상장 주식까지 내다 판다 그래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와, 얼마나 어려우면 이게 아니라 앞으로 진짜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제 바닥을 확 지나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올해 들어서 주변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이제 시장 참여자들 보면은 지수를 추정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개별 기업을 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의외로 조용히 웃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이 2015년도에도 트렌드로 자리 잡을까요? 아니면 2015년도는 뭘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적어도 뭐 내년 하반기는 너무 뭐 먼 그림이다 보면 상반기까지는 그럴 개연성이 높지 않는가 싶습니다. 올해 보면 적어도 실적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고퍼다, 비싼 주식이다라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 전년 동기비, 전기비 대비해서 단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주식을 더 벌어주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높은 이 밸류에이션을 가졌던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업종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풍미했던 이 소비재 그리고 뭐 중국 관련 소비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를 너무 일찍 떠나실 필요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의 유행은 올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2015년도 증시 예상 시나리오를 특집으로 이제 순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 이제 탑 애널리스트들 모셔서 서동필 팀장이 보시는 이 2015년도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한 번 더 해주신다면요. 뭐 연간으로 보면은 1850에서 2150 정도의 코스피가 주 거래되는 구간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상저하고의 패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고 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시장이 좋은 모양새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업종 단에서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소비재, 반도체, 운송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소재 그리고 IT, 통신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은 연단일 한번 꾸려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명확한 정리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켓 진단 들어봤습니다. 2015년도 증시 전망이었고요.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